네, 안녕하세요. 김우탕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그 실무와 수험 두 마리 토끼 잡기 12번째 강의 사회보험법 해설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번 주제는요, 그 보험 사무 대행 기관의 업무 범위고요. 이른바 이제 그 노무법인이나 개인 노무사 사무소에서 그 어떤 자문 서비스를 할 때 함께 이제 제공이 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도 나왔고 가끔 뭐 사무 대행, 보험 사무 그런 걸로 종종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요. 그 주제로 한번 담아봤어요. 자, 앞에 강의와 마찬가지로요. 일단은 문제 읽어보고 분석 한번 해보고 그 해설과 실무 강의를 가미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는 이제 그 2019년도에 지금 출제가 된 문제고요. 그 일단 28회 출제고요. 그리고 그 조문은요. 보험료 징수법 33조 보험사무대행기관이라는 그 조문에서 출제가 됐고요. 그 주제 자체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문제였고요. 그 이쪽은 뭐 크게 바뀌는 게 없어가지고요. 특이사항은 일단 개정사항은 없습니다. 자, 문제 한번 4번 읽어볼게요. 자, 보시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료의 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해서 이걸 보통 줄여서 보험료 징수법이라고 하고요. 보시면 보험 사무대행 기관에서 보험 사무, 뭔가 사무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위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아닌 것은 요거였거든요. 자, 요건 객관식 문제니까 한번 그냥 퀴즈식으로 한번 마음속으로 읽어보고 찍어보세요. 자, 보시면은 어느 정도 이제 실무하시는 분들은 뭐 바로 찍으실 수 있을 겁니다. 보시면 1번에 확정보험료의 부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에 주목을 하시면은 자, 예를 들어서 그냥 보험 사무 대행 기관은 그냥 노무법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노무법인이 회사한테 확정보험료를 부과한다. 저희는 관공서가 아니거든요. 이 부과하는 거는 국가라고 하는 그 공적인 권한으로 실제로 세금과 같이 내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그 어떤 사기업에 해당이 되는 영리 목적으로 설립이 된 노무법인이나 세무법인에서 한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바로 정답은 일단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용어에 보시면 확정보험료, 뭐 계산보험료 나와 있는데 요거는 그 이 보험 사무 대행 기관하고는 상관은 없는데요. 그 건설업에서 쓰는 용어고요. 그리고 보험, 그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격 관리에서 취득과 상실, 예, 요거는 당연히 그 보험 사무 대행 기관에서 많이 주로 하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보험 관계 소멸과 변경 혹은 이제 그 나중에 이제 보험 관계 이제 종료 관련돼 가지고 그 신고들도 다 그 노무법인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4번하고 5번은 제가 이미 진행한 보험 관계 성립일과 소멸일 요거 관련된 강의가 있으니까요. 거기서 이제 성립과 소멸, 소멸을 보통 종료라고도 하는데 그 신고는 그쪽 강의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래서 이게 수험 강의라면 1번입니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예, 그러면 그 유튜브에 올라가는 분량도 안 나오고요. 또 그런 취지로 개설한 강의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정답은 이제 1번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자세한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요 강의를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아마도 뭐 노무사 수험생이실 수도 있고, 그, 아니면 뭐 세무 쪽, 회계 쪽에 종사하시는 뭐 세무사님이나 회계사님,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무관리원이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사업하시는 분들이 보험 사무대행 기관이 도대체 뭐야? 이렇게 하고 뭐 팩스가 들어오는데, 이거 뭐 혹시 뭐 사기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그 법 근거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그 징수법 33조하고요. 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44조에서요. 보험사무 대행기관에 따르면요. 이제 그냥 쉬운 말로 그냥 노무법인이라고 해볼게요. 그 노무법인하고요. 그 다음에 개업의 그 어떤 징표는요. 직무 개시 등록이라는 거를 수습 생활을 마치면 하실 수가 있는데 그 날로부터 2년 이상 그 어떤 경력을 가진 노무사 개인 사무실, 세무법인 및 개업 똑같이 2년 이상의 직무 개시 등록을 한 세무사로서 이 세무 쪽은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아마 세무사 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무사회가 그 근로복지공단과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계법률에 따라서 주무관청에 인허가 후 등록을 한 법인에서 어떤 고용노동부 그 퇴직공무원들의 단체
그리고 사업주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에서 보통 경총, 이러한 특별법에 따라서 설립된 단체 등이 보험 사무대행 기간 인가를 받을 수가 있는데, 예, 보통은 이제 그 노무법인하고 세무법인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좀 그 자주 쓰는 용어로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보험 사무 대행 기간은요, 그 사업을 하는 사업주로부터 보험 사무를 위임받아요. 그리고 해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14일 이내에 그 관계 부처인 그 관계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 통지를 이제 해주셔야 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그 토탈 사이트라고 하는 데서 여러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화면 먼저 보시면요, 고용산재보험 토탈 사이트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사무대행 기관으로 이제 저희가 로그인을 해서 들어가면요, 저희한테 위탁을 준 사업주의 회사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고요. 앞서 말씀 보기에서 보신 보험료 신고도 하고요. 근로자 자격 취득 신고도 하고, 일용직에 대한 근로 내용 확인 신고도 하고, 문화예술인 특고에 대한 취득 신고도 하고요. 보수액 통보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요거 그냥 온 김에 설명드리면, 확정보험료의 부과는 공공기관에서 하는 건데, 공공기관이 아닌 노무법인에서 보험 사무대행 기관, 사무대행 여기 기관입니다. 자, 이거 좀 오타고요. 기관이 본질적으로 할 수 없는 업무이기 때문에 답은 1번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위 화면은 이제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이제 토탈 서비스 사이트고, 저희 업계에서는 토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신고 메뉴가 그림으로 열거되어 있고요. 그 제가 이제 그 붙었던 2003년 뭐 이때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는 어떤 인터넷의 인터페이스도 지금만큼 이렇게 예쁘진 않았는데요. 지금은 굉장히 그 사이트가 그 거의 홈택스 수준으로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좀 편하게 쓸 수 있게끔 공단에서 많이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도 설명드려야 되니까요. 그 끝에서 그 여섯 번째 줄 보겠습니다. 보시면 동법 시행령 46조에 따르면 보시면 보수총액의 신고, 아까 메뉴에서 보셨죠? 이 회사에서 받으신 비과세를 뺀 보수총액이 이만큼입니다라고 해서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건설업 같은 경우는 자진신고라고 해서 계산, 확정 보험료에 신고해 주시는 거고, 이런 분들이 들어왔습니다라는 자격관리에 대한 사무, 보험관계 성립, 변경, 소멸신고, 회사 자체, 그리고 사업주가 공단에 대해서 해야 할 보험에 관한 사무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뒤로 잠깐 가면요, 여기 그 지금은 올해는 이제 6월까지 하고 끝난다라고 알려진 일자리 안정자금과 같은 어떤 정책 이런 것들도 그 토탈 사이트에 이렇게 장착을 해주고 있고요. 그 요구에 사업주가 공단에 대해서 할 보험에 관한 사무 등 해서 이제 기타에 해당하는 업무라고 보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신고를 해주시는 거지 감히 부과까지는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좀 상식적인 얘기지만요. 그래서 보험 사무 대행 기관은 이러한 업무를 하고, 보통 이제 저 같은 이제 그 노무사, 노무법인에서 이러한 업무를 위탁을 받아서 하나의 이제 업무 섹션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이거를 뭐 아예 안 하시는 그 노무사분들이나 세무사분들도 왕왕 계세요. 그래서 이거는 꼭 뭐 그 노무사라고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본인의 어떤 성향과 수익 구조에 따라서 이 부분은 뭐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요. 예,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여기까지가 보험 사무 대행 기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